안녕하세요. 야, 너도 시나리오 쓸 수 있어의 박강사입니다. 이 영상은 글을 쓰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첫 줄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4번에 걸쳐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1차 시는 보통 시나리오 교재나 관련 영상을 접하게 되면 어려운 용어와 영상 용어에 대해 먼저 접근을 하거나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영상을 본 후 시나리오를 짐작해보는 거꾸로 시나리오 읽기 수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2차 시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시나리오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차 시는 시나리오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 언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4차 시는 지금껏 배웠던 것들을 접목하여 어떻게 소재를 잡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쓰기 첫 번째, 영상 언어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언어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이미지화 되었을 때 나의 의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촬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촬영 기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시나리오를 잘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촬영 용어를 살펴보면 테이크, 샷, 씬, 시퀀스가 있습니다. 테이크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 큐사인을 외친 뒤 컷을 외치면 한 테이크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OK이든 NG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테이크 1이라고 말합니다. 샷은 촬영의 기본 단위로서 한 번에 촬영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찍힌 샷은 수많은 언어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카메라가 대상을 비추는 각도, 초점, 조명, 색채, 카메라의 움직임 등 의미가 구성됩니다. 씬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뜻하며 샷들이 모여 씬이 됩니다. 시퀀스는 씬이 모여 만든 이야기의 덩어리입니다. 이번에는 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클로즈업 샷, 미디움 샷, 풀샷, 롱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 샷은 다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클로즈업 샷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작은 디테일이나 조그만한 피사체에 관객의 관심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객이 보통 더 넓은 샷에서는 놓치는 행동의 뉘앙스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클로즈업이라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화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오직 한 가지 시각적 디테일을 효과적으로 더 작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 샷은 관객이 넓은 샷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의 행동과 감정의 뉘앙스, 특히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샷은 잠재적으로 집중을 방해할 수 있거나 핵심과 무관한 시각적 요소들을 배제하거나 감추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미디엄 샷은 무릎 위부터 머리까지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디엄 클로즈업 샷, 미디엄 샷, 미디엄 롱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디엄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어깨, 가슴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를 표현합니다. 미디엄 샷보다는 타이트하지만 클로즈업보다는 살짝 넓게 되겠죠. 인물의 얼굴과 어깨 너머의 상당한 크기의 배경을 포함함으로써 인물과 배경의 강력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화면 구도를 만듭니다. 미디엄 샷은 주변 배경과 함께 한 명 또는 여러 인물의 허리 위쪽을 보여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객에게 인물의 몸짓 언어를 보여주지만 더 가까운 원근감으로 인해 인물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감정의 뉘앙스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디엄 롱샷은 화면에서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인물들을 무릎 가까이서부터 그 위로 보여주는 것이 미디엄 롱샷인데 미디엄 샷보다는 넓고 롱샷보다는 타이트합니다. 인물의 신체 언어, 어느 정도의 얼굴 표정, 그리고 주위 환경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 적합합니다. 풀샷은 인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면에 꽉 차게 찍어 촬영해야 하는 공간의 전체 전경이나 연기자 대상자들이 들어있는 샷입니다. 인물 간의 관계, 미세한 분위기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전체 인물들, 전체적인 전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 샷입니다. 롱샷은 화면에서 많은 부분의 배경과 함께 인물의 전신을 포함합니다. 인물의 몸과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집중하는 샷이죠. 앞으로 관객이 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설정하기 위해 씬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는 설정샷으로 흔히 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샷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카메라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 샷은 주인공을 지배하는 느낌과 사물이 작아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로우 앵글 샷은 인물이나 대상을 확대, 강조, 공포,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샷입니다. 아이 레벨 앵글은 피사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샷인데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피사체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샷입니다. 카메라가 앞, 뒤, 옆에 위치하면서 샷의 종류도 나뉩니다. 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물 간의 설정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오버숄더 샷도 있습니다. 이 샷은 둘이나 그 이상의 인물이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인물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역동적인 힘을 설정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닌 엉덩이나 다른 몸의 부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향한 인물 등은 주인공 앞에 층을 더해서 화면의 깊이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고정된 카메라의 설정에서 샷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카메라를 직접 움직이면서 표현하는 기법, 가장 기본적인 기법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패닝은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은 연속성 있는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잡아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패닝의 시작과 끝은 편집을 위해서 5초 정도 정지한 뒤 촬영을 하고 촬영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틸트는 카메라의 방향성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카메라 화면에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높이의 탑이나 피사체를 천천히 훑으며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핸드헬드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직접 손으로 들고 찍는 기법입니다. 피사체의 심리를 표현하고 생동감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죠. 지금까지는 촬영의 기법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쓰는 시나리오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넘버, 장면 부호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달라질 때마다 변하죠. 예를 들어 2명의 사람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커피숍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씬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커피숍 내부, 커피숍 외부 이렇게 2군데이기 때문에 씬을 2개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나레이션은 내용이나 장면을 목소리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에 맞는 현상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드인은 검은 화면과 시작 화면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페이드아웃은 화면이 검은 화면과 겹치며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페이드인은 영상을 시작할 때, 페이드아웃은 영상이 끝날 때 사용되겠죠. 오버랩은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이 겹쳐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졸브는 전 화면에 다음 화면이 겹쳐지면서 전 화면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래시백은 플래시가 터질 때처럼 번쩍하면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회상 장면에 주로 쓰이고 충격적이거나 빠른 전개를 위한 곳에 자주 사용됩니다. 인서트는 씬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꼭 보여줘야 하는 장면을 짧게 씬 안에 넣을 때 사용됩니다. 교차 편집은 주로 다른 장소 인물과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쓰기 첫 번째 영상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나리오 쓰기 두 번째, 시나리오 쓰기 실전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